안녕하세요, 소품생활입니다. 오늘은 12세대 그램 17인치 RTX 2050의 상세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RTX 2050과 RTX 3050은 CUDA 코어, 코어 스피드 설계 방식이 거의 동일한 제품입니다. 차이점은 코어 스피드, 메모리 버스 대역폭은 RTX 2050이 낮은 편이며 RTX 2050의 설계 전력은 30에서 45W이고 RTX 3050은 35에서 80W까지로 전력 차이로 인한 성능 차이는 존재합니다. 실제 게임을 돌려보니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았는데, 그러면 실제 게임 성능을 보겠습니다. 롤은 2.5K 해상도로 매우 높은 옵션으로 140프레임 정도 나왔으며 GPU 10W 전력 사용임에도 여유 있는 프레임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롤 특성이 무조건 최고 성능을 뽑아 쓰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매번 벤치 테스트 시 GPU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건 못 봤습니다. RTX 시리즈에 DLSS 기능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컨트롤 게임에서 DLSS를 켜보니 화질과 프레임이 올라가지만 약 30프레임 정도로 스터트링도 좀 있고 해상도를 좀 더 낮춰야 여유있게 플레이가 가능할 듯 합니다. DLSS 지원되는 게임은 DLSS 켜는 게 화질과 프레임이 올라가니 DLSS 지원되면 아주 괜찮습니다. 엘든링에서는 2048-1152 높은 옵션으로 32에서 38프레임 정도 나오는데요. 옵션을 더 낮추면 그럭저럭 플레이는 가능합니다. 엘든링이 최적화가 좋지 않고 좋은 경치가 보이는 오브젝트가 많아서 컴퓨터 그래픽을 혹사시키는 편입니다. 어쌔신 바랄라는 낮은 옵션에서 45에서 52프레임 정도 나오는데 바랄라 자체가 좀 뿌연 효과가 많아서 선명한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4개 게임 영상 속 온도를 보면 CPU는 90도까지 치솟고 GPU는 82도에서 87도까지 올라가며 높은 온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온도가 올라가도 성능 저하는 오지 않고 계속 높은 온도에서 스로틀링 없이 유지되는 것 보면 높은 온도 발열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면서 이렇게 높은 온도로 오래 돌리면 뻗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느껴졌습니다. 특이한 건 배터리 모드나 전원 모드나 그래픽 성능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보통은 배터리 모드로 게임을 돌리면 성능 저하가 오는데 12세대 그램은 전혀 성능 저하는 없었습니다. 팬이 고속으로 도는 상태에서 소음 측정을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44dB 정도로 심각한 소음은 들리지 않는 생활소음 정도입니다. 노이즈나 고주파음은 전혀 들리지 않고요. 키보드 온도는 WSAD 부근이 41도 정도인데 오래 만지긴 어려운 온도입니다. 게임을 하시려면 별도의 키보드를 연결해서 하셔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래픽 점수를 보면 윈 10에서보다 윈 11에서 대폭 그래픽 성능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을 비교해보면 MX450보다는 아득히 높은 성능인데 뷰복 프로 RTX 3050보다는 많이 뒤처지는 성능이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 RTX 2050 i7 모델보다 소폭 적은 성능이 나왔는데 CPU 영향이 조금은 있는 듯 합니다. 타임스파이 그래픽 점수도 윈 11이 윈 10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프 비교를 보면 MX450보다는 역시 높은 성능이지만 MX570보다는 낮은 2929점입니다. 아무래도 발열로 인한 성능 저하 영향도 있는 듯 합니다. 8K 유튜브 동영상을 재생해 보았는데 버벅임 없고 드랍률도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거의 0.01% 정도의 드랍률을 보일 정도로 재생은 원활하게 됩니다. 10분 동안 충분한 과부하를 주는 CPU 테스트 시내 23을 보겠습니다. 이건 좀 의외인 게 싱글 점수는 윈 11이 높고 멀티 점수는 윈 10이 높게 나왔습니다. 윈 11에서 CPU 활용도가 높다 보니 발열로 인한 차이인가 싶기도 하고 여러 번 테스트해봤지만 비슷한 결과였습니다. 싱글 1584점은 P 모델이면서도 전세대 i9 11900H보다 소폭 높은 모습을 보이는데 12세대가 싱글 성능은 잘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멀티 점수는 실망스럽게도 6734점이 나왔는데 P 모델의 한계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빈치 리졸브로 간단히 같은 영상 중복으로 컷 편집 등을 하면서 재생에 자막도 넣어보고 간단한 모자이크 FX도 넣어봤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부드럽게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10분 정도의 풀 HD 영상을 인코딩하는데 4분 1초 정도 걸렸고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GPU 성능을 100% 가까이 사용할 정도로 CUDA 코어 가속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사용하는 듯 했습니다. 복잡한 FX 효과나 다중 레이어 작업에서는 느려지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휴대성 좋고 동영상 편집 가능한 대화면 포지션으로는 대체할 만한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본 장착된 PCI 4.0 SSD 속도는 읽기 속도는 6400으로 꽤 높은데 쓰기 속도는 2680으로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온도를 보면 디스크 온도는 SSD 온도이며 디스크 온도 2는 컨트롤러 온도입니다. 컨트롤러 온도는 85도까지 올라가기에 서멀 패드 등을 붙여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장착한 PCI 3.0 SSD 속도는 읽기 속도 3099, 쓰기 1621 나왔으며 최대 온도도 78도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SSD에 서멀 패드는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현상이 발견되었는데 우측면 USB 아래쪽에 무선 리시버를 끼우고 위쪽에 외장 하드를 물렸더니 무선 마우스가 상당히 버벅이는 이상 증세가 발견되었습니다. 드라이버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다른 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듯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현상인데요. 80% 이렇게 충전 제한을 건 상태로 정품 충전기를 연결한 상태로 팝네스트 주위를 손바닥으로 쓸면 미세 전류가 느껴집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접지 충전기를 사용하면 이상은 없는데 정품 충전기를 사용해서 80% 충전 제한을 걸고 사용하면 미세 전류가 저한테는 느껴졌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80% 충전 제한을 이 기능을 쓰지 않으면 전혀 또 미세 전류가 팝네스트 부분에서 느껴지진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일단 너무너무 이쁩니다. 1.39kg에 17.3인치 큰 화면에 외장 그래픽 RTX 2050 달린 건 상당히 만족스러운 구성인데 이 제품은 게이밍 노트북은 아닙니다. 게임을 하기엔 키보드 발열을 참거나 별도의 키보드 연결을 해야만 가능한 수준이라 게임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가벼운 무게 대비 엄청난 발열로 성능 저하시키지 않는 모습은 감동적이지만 게임을 주구장창 돌리기엔 좀 불안합니다. 게임도 할 수 있어서 이 제품 구매하시고 싶다는 분들은 말리고 싶고요. 휴대하면서 대화면으로 동영상 편집, 그래픽 작업 하시려는 분들에겐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동영상 편집으로는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